여기 동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거리다 이거죠. 그 동쪽에 있는 거리 뭐냐면 얘하고 얘야.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창경성이고 여기가 창경성이에요. 이거를 다 합쳐서 동거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굴도가 있으니까 이제 북거리라는 게 있겠죠. 북거리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갔다 왔던 경복궁을 우리가 북거리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면 경희궁을 우리가 서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경희궁, 그 다음에 경복궁, 동에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덕수궁. 그래서 덕수궁까지 합치면 5개의 궁인데 그 중에 동굴에 와 있고요. 순종이 왕이 된 다음에 고종은 덕수궁에 있고 지아들 순종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순종 그 어리버리한 왕을 위로한다고 해갖고 여기다 동물원 만든 거예요. 식물원 만들고. 이게 1909년도 얘기예요. 1983년도에 이제 다시 창경궁으로 되면서 얘가 어디로 갔냐면, 이 동물원이 지금 서울에 있는 내공원인데, 이게 뭐냐면 네노코라고 하는 왕이 국민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한답시고 여기서 논도 갈고 하는 11개의 기획을 나눠갖고 여기서 논농사를 하던데, 싹 없어지고 여기 출당지가 돼서 내놓고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부 정각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정전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호랑궁에서 명경문, 그 다음에 명정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내전이야. 중전마마 계시고 대비마마 계시는 한경정, 덕중정, 양화당 이런 데가있고요. 여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여기 성종대왕 태신기 이제 홍화문이야. 근데 분자는 남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 그 경복궁이나 이런 건 다 남쪽을 보고 있는데, 얘는 동쪽을 보고 있네. 이게 동쪽을 보고 있네. 처음에 이렇게 덤판으로 수강궁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 지역이 이 근처거든. 여기다가 이제 정각을 만들어서 할머니, 엄마, 작은엄마 이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창경궁이에요. 도깨비, 이 조선시대 도깨비가 물이 여기서부터 나티. 예.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물 흐르는 거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경복궁이니 덕수궁이니라는 게 물길이 다 끊겼어. 영당순에서 만들어놨는데, 영당순은 원래 사포들이 들어와서 동쪽으로 흐르거든요. 저 별거 아닌 똑같은 우리 이 홍화문, 그다음에 금천, 그다음에 여기 명정문, 여기가 지금 저 보물이에요, 보물. 예, 왜 보물이냐? 다른 데는 전부 다시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성종 때 만들었는데 임진난 때 싹 없어졌다가 우리가 광해군 때 다시 짓거든요. 광해 때 만든 것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얘 금천 얘는 성종 때 있던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종 때 그 기분을 느끼셔요. 성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거를 아니, 얘 되게 다른 주먹보로 생겼어. 모두 거치고 하면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문화재 보호라는 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덕수궁에 가서 뭐 설명할 때, 답성 얘기를 할 때 문화재가 보호되고 안 되는. 명정문, 밝은 저기에 연산군이 쫓겨나잖아요. 조정관장 때 연산군이 전문을 통해서 질질 흘려나갔던. 그 다음에 10인 장수 장희빈이라고 하는 분이 사약을 받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동궁이었어, 동궁. 그러니까 그 선인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종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귀주라고 하는데, 그 귀주가 원래 문정전에서 있는데 그걸 옮겨요. 저쪽으로 옮겨. 이 안에는 그 역시 풍수 때문에 그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결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정조가 쳐다보고 명을 거두어달라고 뭐 그런 송강호 나오는 그 사도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저기 영월에 가서 기록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있느냐? 여자들의 인간입니다. 뒤에가 다 무슨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예, 뒤에 빌딩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궁궐에 온 느낌이 그대로. 예, 우리 회장님이 옛날에 성종 때에 왕이셨으면 그 모습 그대로예요. 네, 그 기억나시? 성종 때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여기서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궁에 가면 다 뒤에 빌딩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어서. 나가면 금방. 예. 자, 그리고 이제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전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에 이제 생일이 3개 있어요. 하나는 1월 1일 날, 그다음에 공중날, 그다음에 아주 신자의 나라인 명나라에서 신라시가 나오나 왕이 이제 대소사가 있을 때 여기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 네. 세 번째 있는 상품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점에 가서 하는. 네, 매일 국무회의 하는 거는 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특빈책 씨가 낳은 아들이 영조예요. 예, 영조가 왕이 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 이제 그때 서인 노론이라고 하는.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 얘기고 드라마는 전부 여인네들 얘기니까 앞뒤를 다 읽으셔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바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건데 이걸 월대라고 합니다. 월대, 4월대, 상월대, 그다음에 명정전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 정전은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고 가운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게 첫 번째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구를 하는 주 공간이 아니죠. 이 창경궁은 이제 주 업무는 참 덕분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천자의 나라는 하늘장에서 제사를 제후가 있는 조선은 사실은 동화죠. 이제 데뷔보다는 여인들이 슬픈 이야기를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자가 있어요.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월 오봉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월, 그러니까 해와 달, 왕과 왕비가 5개의 봉오리 조선 전체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정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월 음향, 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교,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이 조교 쪽 얘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천주인 이 세 개를 엮어주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1월 5일가 있으면 그 자리에 정조가 있는 거예요. 왕의 얼굴, 노안 왕들과 진천이나 진행을 열었다라고 해서 1월 5일가 있으면 거기 정조가 있어요. 균역법이라고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균역법.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걷느냐 할 때에 똑같이 하는 것을 균역법을 하면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저쪽에 홍화문 앞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쌀을 했는데 이거는 방화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을 담아서 상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로 무슨 여기 불이 왔을 때 불을 끄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서 불이 와갖고 지 얼굴 보고 도망가라 이러는 거예요. 불가사리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려놓은 거가 채색을 안 바꿨어요, 단체로. 이때껏. 네. 강해군 때 이게 다시 졌잖아요. 다시 지면서 그냥 만들자고요. 그냥 만든 거예요. 천원지방 그러잖아요. 도교의 천원지방 그러면 대부분 격이 높고 한 것들은 동그랗게 돼 있다고. 하늘이 동그란 거니까. 근데 지방 그럼 네모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얘 기둥은 네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격이 낮게 이렇게 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조라고 하는 분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적장자도 아니고 후궁인 수필책 씨라고 하는 분에서 나온 분이고, 이 수필책 씨라고 하는 분은 희빈 장옥정이라고 하는 희빈 장씨 장희빈을 꼰질러 가지고 죽게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나 영조라는 분이 그 정치적인 압박에서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80몇 살까지 살잖아요. 검진을 갖다가 한 달에 수시로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건강검진, 그리고 조금만 먹어. 원래 왕이 5번 먹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쥐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은 당뇨 걸려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뭐 문종 뭐 이제 이 관계로 가서 왕릉을 만들기 전까지 한 5개월 동안에 제궁이라고 그래서 썩지 말라고 얼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빙전, 그 다음에 이제 왕릉 만들고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는 신주를 모시는 것을 신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휘령전이라고 하는 신전으로, 그러니까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을 모셨던 신전 건물이야. 영조는 여기에서 살지 않고 이 옆에 창덕궁에 살았대. 그러니까 그리고 요 앞에 여기 지금 나무들 많은 데는 아까 벌레각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동궁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저기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 휘령전이었을 때 영조가 자기 부인을 기념하는 날에 이제 돌아가신 거 제사 지내고, 근데 와서 보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먼저 와서 세자도 와서 여기 행사에 참여해라 그랬는데 그 당시 개차반이었으니까 늦게 왔어요. 늦게. 그래서 그걸 기회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송강호가 최근에 영화를 만들었지만 진짜로 영조가 대신들이 있는 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저 사도가 당신을 죽여서 하려는 모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도 알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는 경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탈춤을 되겠다. 성공도 자기를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누군가에게 아까 이제 한 명의 딸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예종도 한 명의 딸을 시집 보냈는데 예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종이 아들이 있거든. 근데 그 애를 시켜야 되는데 다시 자기 한 명애가 아마 책을 썼을 거예요. 자기 두 번째 딸을 갖다가 결혼시킨 애가 운덕전이 이런 데 가면 옛날처럼 다시 가는 건데 거기 당가 있어요. 당치가 있어요. 근데 밤새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잡았어. 저녁 때는 죽어. 저렇게 이제 현판 공부와 이거 빈양문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빈양문은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전에서 외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여기서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정편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현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화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 당, 전 이런 것들은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집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 당, 합, 갑, 재, 헌, 무정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고개지라고 하는 진나라 때에 있는 그 시인의 글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적용은 하운 닭이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름철에 구름이 그 봉우리마다 쌓여 있다 이래서 보였고요. 여기 충수 만사택 이렇게 썼잖아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환경전 이렇게 있고 여기 경춘전, 환경전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얘네들은 이쪽으로 보는데 얘네들은
사들 부분이고 얘는 이제 남쪽을 영도는 강원도시장이라고 정리하고 연상 거기 치치고 대가를 장목수다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여기서도 연상군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열받아서 인수대기가 저기서 죽은 장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숙정의 그 부인, 그러니까 장옥정이라고 하는 분하고 쌍박수 만든 그 부인도 저기서 그 다음에 정조의 어머니 있잖아요. 해경궁 씨. 그분도 저기서 저기가 데뷔전이에요. 어차피 데뷔전이니까. 네, 그래서 주로 저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정조가 저기 태어날 때 사도세자가 난 거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자기 부인 그 부인이 꿈을 꾸고 정조를 낳았다고 해요. 사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그림을 그려서 탄생유전이라고 하는 글 써서 했다는데 불이 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비들은 뭐 주 저기 살고 중전은 저기서 그대로 살고 건물이 달라요. 얘는 저기 이제 용마루가 없다 그러잖아요. 용마루가 없다. 노량각 그러니까 지금 꼭대기를 보면 해관수 같은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철인왕후 있잖아요. 철인왕후가 죽은 데가 양화동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건물인데 역사를 알고 보면 그렇게 다 사연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저기 두 개의 건물이 있잖아요. 저 건물은 사실은 잘 해석을 안 하는데 이쪽 건물에서 아까 저 사도세자 저 아들 그러니까 정조 있잖아. 정조가 여기서 태어나요. 네. 태어나고 저쪽 건물에서 죽어요. 네. 근데 저 건물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만든 건물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옮겨주냐면 조기터 저기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데 저기다가 자경전이라고 하는 큰 집을 짓고 자기는 어머니 모신다고 저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저기서 죽어요. 네. 자경전이라고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근데 불나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 밑에서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그 효자는 효자예요. 여기서 보면 저쪽이 다 보인다. 이런. 경복궁하고 자경전이 있어요. 그거는 신정하고 조대중하고 여덟째 면을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동서남 부분이 어느 쭉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거기는 관천대가 있어요. 관천대는 뭐냐면 하늘을 관측하는 데예요. 이게 첨성대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안 없어요. 이건 해시대예요. 해시대. 지금 그렇게 이쪽은 이제 후원식이라서 큰 거는 없고 왕이나 왕비를 죽으면 이제 왕릉 조정하잖아요. 보통 수원 봉갈비, 태릉령 하면 태릉갈비 이런 게 옛날부터 싸다기가지고 그렇게 장가도 하얗게. 일제 시대 때 이걸 합쳐버리고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고 좀 재밌게 살아라 그러면서 또 생생 내듯이 이걸 다 이렇게 호수로 만들어 놨어요.
이 뒤에 건물의 특징은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물원이긴 하지만 순종의 의지도 많이 담겨 있어요. 동물원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예, 이 식물원의 꼭대기에 보면 오약꽃 문양의 어떤 우리가 이 지붕에 용마루라고 하는 저 문양 저쪽에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오약꽃이에요. 오약꽃. 아, 그러네. 저 전주시 시골이죠. 오약나무, 자두나무의 형태. 그래서 덕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게 아마 순정의 의지에 따라서 저렇게 오약꽃, 여기는 조선은 여섯 건너면 집에 가면 바빠서 이런 거안 먹거든. 같이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